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어려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이모네 집에서 갖은 구박을 받으며 어렵게 지내온 사연자분이 세월이 흘러 그 이모에게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되어 위아래를 떠나 한바탕 해 되었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어려서 엄마와 누나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땐 저도 어렸기에 그냥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라는 생각만 했지요. 그 시절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이유 없이 아이들이 놀리기도 했고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다행히 타고나길 긍정적이고 다른 이들의 괴롭힘에 괴로워만 하기보다는 결국엔 그런 이들까지 내 친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며 저와 누나를 키웠고 누나는 중학생 때부터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15살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잘 알았지만 누나와 저 사이에는 다른 형제들 둘이 더 있었는데 어려서 병으로 일찍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도 누나도 어린 제가 넘어지기만 해도 크게 놀라시며 괜찮냐고 하셨고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보리밥을 먹어도 저는 늘 흰쌀밥을 주셨고 때마다 새 옷에 새 신발을 사주셨었지요.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25살이 된 누나가 결혼을 하여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늘 변함없을 줄 알았던 우리 가족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요. 안 그래도 적은 가족인데 누나가 시집을 가 집에 없으니 엄마와 저 단둘 뿐이었고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는 시간에는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엄마가 하던 가게가 어려워졌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저 중학교도 보내야겠고 생활도 해야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일을 하러 공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기에 엄마에게 괜찮다고 공부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니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울었고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해 볼 테니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나는 이런 상황들을 몰랐습니다. 집에 전화도 없었을 뿐더러 시집가 잘 살고 있는 누나가 걱정할까봐 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얼마 뒤 저희는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이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엄마는 작은 음식점을 내었고 월세를 내며 이모네 문간방에서 다시 시작을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도 남의 집이 아니라 이모네 집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기에 저희는 친하게 지내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이모가 다가와 제게 꿀밤을 한 대 때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자 이모가 너 지금 형님에게 야라고 했어? 형님이요? 저희 동갑인데. 동갑이라도 우리 아들이 3달이나 먼저 태어났는데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학교에서 나무를 만났으면 친구이지만 가족 간에는 위아래가 분명해야 해. 오늘부터 형님이라고 불러라. 나도 나지만 너 이모부도 계신데 야가 뭐니 야가. 이래서 양친 아래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니까.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것도 모르지. 아, 언니는 애를 좀 가르치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서 내가 직접 말하게 하고 말이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머니와 누나에게 듣기로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태어나기 전 10년을 이모를 데리고 있으며 어려운 살림에도 공부도 가르치고 시집도 보내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모는 제게 참으로 모질게 말을 하십니다. 이모는 제게 지금 당장 본인 앞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보라고 하시더군요. 이모의 아들은 친구끼리 무슨 형님이냐고 했지만 이모는 그러는 게 아니라고 형님은 형님이고 아우는 아우라며 지금부터 서열을 잘 나눠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모의 닭달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형님이라고 불렀고 그날 밤 대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이모가 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한 말이 가슴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속상해서 이모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하고 밤 10시가 다 되어 오셨습니다. 그랬기에 매일 저녁은 이모네로 건너가 먹었어요. 엄마가 이모에게 그리 부탁을 했었고 매일 저녁이면 사촌이 건너와 저를 부르곤 했었지요. 덩치도 제가 더 크고 잘 먹었지만 늘 제 밥은 사촌의 절반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네 가족은 흰쌀밥이었고 전 보리가 섞여 있는 밥이었습니다. 생선을 구워도 몸통은 그 둘에게 주었고 제 앞에는 대가리와 꽁지 부분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먹었었는데 이모의 말들에 가슴이 사무쳐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께서 저녁은 먹었냐고 묻기에 먹었다고 대답을 하곤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를 고생하지 않게 하고 이모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눈의 목까지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일 학교에 다녀오고 나서 집도 정리하고 공부도 하고 혼자 밥도 챙겨 먹었습니다. 전기가 아까워 늦게까지 공부하기 위해 초를 켜놓고 늦은 밤까지 공부를 했지요. 반면 사촌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당시 과외도 받았고 교사였던 이모부로 인해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사촌은 관내 제1의 남고로 진학을 했고 저는 공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 졸업하고 취직을 할 것을 염두에 두었었거든요. 사실 저도 일반고에 진학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반고를 나와 대학으로 진학을 하자니 4년간의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리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그 돈으로 편히 공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선생님도 일반고로 진학하길 권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대학은 이후에라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는 공부에 가는 제게 저희 엄마를 빗대어 부모가 되었으면 애를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공고를 보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긴 일반고를 가면 뭐해. 대학도 못 보낼 상황인데. 그랬을 거면 동생네에서 그만 살고 나가 살았겠지. 라고 하더군요. 남보다 못한 이모의 말들이 또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그렇게 저는 공고에 진학을 했고 최선을 다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매 학년마다 급장이 되었고 고3 때는 전교 회장도 되었지요. 그렇게 졸업을 앞두고 전 학교장 추천으로 대기업 기술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촌은 서울의 한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모가 어찌나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지 1년 안에 자리 잡아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취직을 해 옆 지역의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었고 어머니는 혼자 이모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최대한 어머니를 보러 갔었지요. 그럴 때면 어머니는 제게 힘들게 왜 왔냐고 하고 피곤할 법도 한 몸을 이끌고 절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곤 하셨지요. 월급을 받았을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내로 나가 신발이며 옷도 사드리고 파마도 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웃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니네 힘들게 번 돈 이제 자신에게 그만 쓰고 아끼며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전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위해 적당히 쓰는 거니 그런 말씀은 마시라고 했어요. 1년 반 동안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모아 작은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1년이었지만 반년이 더 걸렸네요. 방을 마련하고 어머니에게로 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함께 사시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장가도 가야 할 텐데 자신은 제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껏 이리 키워주셔놓고 왜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저는 어머니가 절 키워주신 그 마음이 감사해 어머니의 남은 노후를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은 음식 솜씨가 좋아 장사도 곧잘 되어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다고. 하지만 아들이 장가 가기 전까지 아들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얼마 뒤 어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이모 집에서도 나와 제가 마련한 방으로 오셨습니다. 이모 집에서 나올 때 적지만 저희가 처음에 드린 보증금은 받지도 못했어요. 이모 말로는 그간 제가 먹은 밥값이라고 하는데 전 이모네서 밥을 먹은 거라곤 이사가서 얼마 간만이었거든요. 물론 어머님은 제가 고3 때까지 먹은 줄 알지만요. 그 돈 없어도 그만이었기에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도 음식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사시라고 했지만 평생 일을 해오던 사람이라 일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병이 날 것 같다며 가게 정리한 돈으로 새로운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다 보니 새로 차린 가게는 금방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이다 보니 직원들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하는 곳인 줄 모르고 가서는 먹고 맛있다고 하더군요.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하는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저도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작은 방 한 칸에서 살던 저희는 전세로 옮겨갔습니다. 전세만 살아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더군요. 이후 전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의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하겠다는 어머니를 만류한 것도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낮엔 어머니 가게에도 함께 나가 일을 도우며 열심히 살아주었습니다. 결혼하고 안정이 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자라오며 힘들었던 고난들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안정된 직급으로 승진을 하며 승승장구하였고 회사에 대학 공부를 하는 직원들의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겨 방통대에 진학을 해 원하던 대학 졸업장도 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계속되는 것을 시샘하여서일까요? 어머니는 80을 조금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시던 일이 재미있으시다며 70을 넘기고도 가게를 붙들고 계시다가 저희 아내에게 넘겨주시고는 딱 5년 일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좀 행복하고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그만 더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누나대로 뒤에서 그간 어머니를 지원했고 챙기곤 했는데 가까이 있지 못해 더 많이 찾아뵙지 못했다며 가슴을 치고 울고 전 편안한 삶을 더 누리지 못하셨다는 것에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자 이모가 그러시더군요.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라고요. 정말 코웃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왜 그래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부터 이모는 툭하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이러쿵 저러쿵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 아프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큰 병원 간호사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하는 말이 서울 병원은 환자가 많아서 진료받기도 입원하기도 힘들다고 했다면서 저희 회사 계열사 병원에서 진료 좀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다른 계열사인 제가 예약을 잡는 것보다 병원 직원인 간호사가 예약을 잡는 것이 더 빠를 테니 며느리의 병원으로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제게 쌍욕을 하며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걸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글쎄요. 이모의 입장에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이모는 늘 친절하지 않고 무시하고 눈치를 주던 가슴 아픈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간의 세월을 누나가 알면 마음이 아플까. 어머니도 저도 누나에게 이모에게서 받은 핍박을 이야기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속이 터질 듯하여 누나에게 전화를 해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모가 제게 전화를 해서 한 말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더니 미안하다고 자신도 자식과 함께 먹고 사느라 바빠 어머니도 저도 어떻게 사는지 다 몰랐다고 이모네서 지내니 집 걱정은 없이 살겠다 싶어 그저 안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거라고 거리가 지척이라고 당장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멀리서 가슴 졸일 것 같아 말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그 이후로도 제게 전화를 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 제 아내에게 심어 노릇을 하더군요. 뭘 사 보내라. 명절에 시댁으로 갈 곳 없으니 자신에게 찾아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른 것들도 어이가 없었지만 명절에 이모를 찾아오라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음부터 이모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이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깜짝 놀라 어쩐 일이냐고 하니 너는 이 늙은 이모가 꼭 이렇게 찾아오게끔 해야겠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모 왜 오신 건데요? 왜가 어딨어? 왜? 아들 같아서 얼굴 보러 왔다. 아휴 목말라. 들어가서 물 좀 먹자. 라고 하며 밀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모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왜 엄마 같은 이모를 이리도 모질게 모른 척을 하냐며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이모가 왜 엄마예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모는 그저 이모일 뿐이에요. 진짜 한결같다. 그래서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중요한데 애비는 일찍 죽어서 없고 에이미는 돈 버느라 애들 팽개쳐 놓으니 나이가 50이 되도록 이렇게 뭘 모른다. 이모면 엄마나 다름없어. 내가 먼저 죽었으면 우리 아들도 너희 엄마를 이모를 엄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고. 그래요. 이모 말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모는 저희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지 않아요? 그렇게 구박해놓고 그렇게 눈치 주어놓고 밥 한 알 먹기를 눈치 보여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게 해놓고 이제 와서 엄마요? 왜요? 저한테 대접받고 싶으세요? 저한테 뭘 잘했다고 대접받으려는 건데요? 그 귀하게 키우고 신발에 흙도 안 묻게 키운 이모 아들한테나 가서 대접받으세요. 아들 따라 서울 가서 살지. 왜 이 지방에서 살면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이모는 당황하더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촌,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 거의 전화를 할 일이 없었기에 깜짝 놀라며 어쩐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지금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깽판 부리고 있다고. 나한테 와서 엄마 대접 받길 원하는데 왜 내가 이모한테 엄마 대접을 해야 하냐고. 너희 엄마 너희가 모셔가서 엄마 대접을 하든 아무튼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않게, 다시는 우리 부부에게 전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촌은 한숨을 크게 한번 쉬더니 안 그래도 이모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시집살이를 어찌나 호되게 시키는지 주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라가라 하고 3교대에 근무하는 간호사 며느리에게 병원 스케줄과는 상관없이 불러들이며 일 때문에 못 올 때는 억지를 부리며 세상에 나쁜 년, 못된 년, 못 배워먹은 년 하며 난리를 치는 통에 왕래를 끊었고 자신만 명절 때 혼자 다녀가고 있다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 어려서부터도 미안한 게 많았는데 그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아서 별말 하지 않았었다고 이제라도 사과한다며 이모를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따로 만나서 술 한잔 하자면서요. 사촌과 전화를 끊었고 이모를 등 떠밀다시피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모는 문 밖에 서서도 한참을 갖은 말을 하며 쌍소리를 퍼붓더니 돌아가셨는지 잠잠해지더군요. 이후 사촌과 만나 저녁 식사를 했고 자신이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기에 다시는 이모가 저희에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이가 애틋한 이모도 있을 텐데 저희는 안 그래도 적은 식구들이 그러지 못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인과응보 아닌가요? 이모가 뿌린 대로 거두어도 생각하길 바라면서 더 이상 이모에게는 티끌만큼의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가족과 누나를 보듬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